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솔직히 우리나라 자영업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선진국 3배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많죠. 굉장히 많죠.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죠, 이게. 특히나 똑같은 가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 자영업 많은데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 뻔한 거야. 네. 그래서 자영업 많은데 다 이런 거죠. 뭐 카페 엄청 많고 편의점 엄청 많고 맞죠? 치킨집 엄청 많고 피자집 엄청 많고 무인 가게 엄청 많고 다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가게가 엄청 많아 이게. 비슷한 업종이다 보니까 경쟁을 많이 해야 돼. 맞죠? 근데 문제는 앞이 좀 비슷한 업종에 이런 많은 가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죠. 살아남기 힘들겠죠. 뭐 잘 되는 곳은 살아남겠지만 잘 되는 곳은 얼마 없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가게가 너무 많아. 예. 뭐한 건물에 카페만 몇 개입니까? 5개 되잖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게. 뭐 우리 카페를 안 가면 커피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는 뭐 회사에서 먹어도 되고 뭐 타 먹어도 됩니다. 맞죠? 뭐 종목이 없으면 미스커피 먹든가. 왜 자영업이 많을까? 우리나라가? 뭐 나이 먹고 직장 그만두면 할 게 없으니까 자영업한다. 뭐 그것도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은 너무 창업 쉽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 보면 수많은 그런 자영업 많이 있죠. 그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여러분 아파트 단지나 상가를 보면 보통 먹는 장사 보면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아닌 거 찾기 힘들죠. 프랜차이즈 특징이 뭐예요? 아무런 기술과 경력이 없어도 창업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어. 왜냐? 본사에서 레시피, 조리법, 지원 다 해주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장사에 소질 없고 배운 게 없어도 내가 창업비만 지불하고 가맹점비만 지불하면 본사에서 가게 내주고 인테리어하고 레시피 알려주고 제조 이제 공급해주고 그럼 나는 받아서 시킨 대 하기만 하면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이죠. 그렇죠? 이런 자영업이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앞으로 이런 걸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창업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울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자영업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미국은요 자영업을 이제 창업하는 조건이 엄청 까다롭게 들었습니다.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아무나 못해요 이게. 네. 예전에 제 방송에 그 애틀란타에서 햄버거 가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 창업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한테는 안 내줘요. 일본은 음식 어설프게 만들잖아요. 금방 망합니다. 일본은 그런 그 장인 문화가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 그래서 보면 라면집도 3대째 하는 라면집이 있고 우동도 이제 뭐 50년째 하는 우동도 있죠. 그것도 유명하잖아. 근데 프랜차이즈 들어온다? 못 버팁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역사나 어떤 전통 같은 거 맞죠?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제가 결혼 관련된 사연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슈퍼챗으로 후원 보내고 채팅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만약에 뭐 장사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자영업하면요,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 일본 사람들이 절대 안 봐주거든 그런 거. 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 동네 창업했다? 맛없네. 그러면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나라는 좀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창업하신 분들 보면 장사의 노하우나 기본적인 장사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장사를 좀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프랜차이즈 믿고 창업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죠.
이게 장사가 너무 쉬워, 이게. 돈만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돈만 있으면 어떤 그런 업종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창업이 쉬우니까. 근데 창업이 쉬운 거지, 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건 가면 갈수록 힘들죠. 네. 거기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자영업에 그렇게 뭐 열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예전처럼 프랜차이즈에 그렇게 맹목적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전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이미지도 많이 나빠졌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단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단점이 보이냐?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문제가 뭐예요? 가격대가 많이 나가죠. 근데 이런 불경기에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프랜차이즈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는 거 꺼리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치킨 같은 거 한 마리 한 23,000원에서 25,000원 합니다. 맞죠? 양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배달비까지 지불하면 거의 3만원 꼴입니다. 콜라 주문하면 콜라 주문값 따로 받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는 그 시장 치킨인데 시장 치킨 사면 한 18,000원 정도 해요. 18,000원. 무도 직접 담가줍니다. 근데 양이 프랜차이즈 양이 엄청 많아. 여러분 같으면 어디 드시겠습니까? 저는 시장 치킨 먹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워낙에 물가 비싸다 보니까 가슴이 많이 따지죠. 기왕에 싸게 먹자. 아, 너무 비싸면 먹지 말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근데 프랜차이즈 문제가 뭐예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절대 안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 살면서 프랜차이즈나 커피 가격, 치킨 가격이 한 번이라도 가격이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죠. 여태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올해 물가 오르니까 당연히 치킨 가격도 오르겠구나. 커피 가격도 오르겠구나. 유추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주문 사정이 안 좋아.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평소처럼 치킨을 시켜 먹겠습니까? 더 시켜 먹을까요? 더 시켜 먹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프랜차이즈 치킨을 안 시켜 먹는다고 치킨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뭐 마트 치킨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냉동 치킨도 있습니다. 에어프라이기 데워 먹는 거. 그럼 가격이 싸니까 오히려 그런 걸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독이 되는 거죠. 족쇄가 되는 거죠. 이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앞으로 사람들이 가성비 음식을 더 따지면 더 따지지 절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물가에 예민합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는 이미 가격 올려버렸어. 앞으로 돌리겠지. 그럼 예전같이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덜 사 먹겠죠. 그래서 말인데 올해 들어가지고 분명히 또 자영업 알아보겠다고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프랜차이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요. 프랜차이즈는 망하잖아요. 인생 답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집 바로 옆에 편의점 하는 곳에 회 도시락집이 오픈했어요. 인테리어 하면서 상하수도 설치가 안 돼서 비용 몇 천만 원 추가 오픈하고 1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젊은 청년이 안타깝더라고요. 관리비도 못 내서 관리실에서 직기유도 압류하고 1년간 비어있다가 며칠 전에 원상 복구하는데 멀쩡한 상하수도까지 다 파서 원래대로 해놓더라고요. 순간 잘못 생각하면 몇 억 까먹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이때 그 적으신 분은 이분도 자영업자예요. 제 방송 자주 오신 분이야. 아주머니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장사에 좀 소질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김밥집 하시는데 김밥집만 자그마치 20년 넘게 하신 분이야. 장사 고수예요. 근데 이분 하는 가게 옆에 회 도시락집 오픈했대. 좀 생소하죠? 일반 도시락은 알잖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락은 밥에다가 밑반찬이 있고 조그만 국 있고 보통 스티로폼 같은 데 이제 포장돼가지고 이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회 도시락 너무 생소한데 나는 회 도시락 먹어본 기억이 없어.
뭐 일반 스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그 도시락 케이스에다가 스시 같은 거 있잖아. 초밥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네모난 그 이제 사이즈에다가 왜 스시 같은 게 포장돼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간장 찍어 먹고. 근데 이게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 비싸잖아. 야, 창업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비용 들어갔을 테고 상하수도 설치하면 와 이것만 잡아도 억 들어갔겠네. 거기다가 이분이 하는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 이분이 지금 장사하는 곳이 일반 동네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지역이야.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자동 아세요? 정자동? 정자역 아십니까? 정자역? 분당에서 분당이 난다. 분당에서 대장 지역. 신분당선의 거의 대빵 지역. 신분당선 아시죠,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 수도권 사시는 분들. 그 분당선에서 가장 핵심 요충지, 정자역. 거기서 장사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권리금, 보증금 엄청 비싸겠죠. 참고로 이분이 장사하는데 월세가 500이랍니다. 가기가 쪼면한데 500이래요. 그럼 여기도 한 500 이상 들어갔겠지. 월세면 500. 거기다가 권리금, 보증금, 여기다가 인테리어, 그리고 상하수 설치까지 했으면 못해도 한 큰 거 3장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 예상인데. 왜냐하면 정자역은 핵심 상권이에요. 핵심 상권. 그냥 상권이 아니에요. 노른자 상권이에요. 지금도. 예. 그 서울 사는 분들 함부로 뭐라 못하는 곳이야. X739997님 슈퍼챗만 원 감사합니다. 결혼 관련 사연을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돈이 어디가 나가지고 이런 창업 했을까? 한 큰 거 못해도 2장 반 이상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마 대출을 많이 받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대출 좀 받았을 거야. 아무리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거의 창업비 한 2장 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2억 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돈을 대출 안 받고 본인 돈으로 창업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버리면 장사 안 되는 거야. 예. 관리비만 못 내는 게 아닐까요? 월세도 못 냈을까? 월세도. 야, 제가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예. 좀 무리했네, 무리. 예. 장사가 생각처럼 안 된 것 같네. 짓기를도 압류하고. 관리비만 못 낸 게 아닐 겁니다. 월세도 못 냈을 거야, 이게. 1년간 비어 있다가. 며칠 전에 원산 복구하는데 멀쩡한 상하수도까지 다 파가지고 원래대로. 이것도 돈 들었을 거 아니야, 맞죠? 업자 불러가지고. 순간 잘못 생각하면 몇억 까먹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와, 이분 어떡하냐, 진짜. 장사 한 번만으로 인생 완전히 기울어졌네, 맞죠? 당연히 원상복구하라 했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예. 원래 이게 상하수 설치된 게 아니잖아. 원래 편의점이었잖아. 편의점 하던 곳이라서 이 설치가 원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장사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물 땡겨오기 필요해서 뭐 상하수를 설치했나 보네요. 물이 필요하니까 맞죠? 이게 원래 없는 거를 이제 설치해야 되니까 자기 사비를 들였는데 건물주는 그러는 거죠. 야, 네가 한 거니까 네가 끝까지 치워. 내가 하라고 했냐? 원래대로 다 만들어놔. 돈을 써서라도. 그래서 업자 불러서 다시 또 뜯었겠죠, 이게. 야, 와, 이분 너무 좀 안타깝다, 이게. 빚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어떻게 갚냐, 이거를. 빚이 한 1억 넘었을 것 같아. 1억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자영업 하나 실패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인생 난이도가 완전 몇십 단계 올라가는 거야, 이게. 생각해봐. 이분도 혈기 넘치는 마인드로 뭐 도전했겠죠. 근데 이렇게 망할 걸 생각 못 했겠지. 근데 막상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아마 내가 보니까 대출 받은 것도 좀 있을 테고, 그리고 월세 밀린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거 뭐 들어간 돈 다 합치면 손해만 재봤을 때는 한 3장 들어가지 않았을까? 두세 장 정도? 거기다가 빚까지 있겠죠. 그럼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거? 어떤 일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분은 좀 너무 크게 하신 것 같고, 뭐 지금은 뭐 자영업 작게 해도 네,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특히 일반 서민분들. 일반 서민들 창업할 때 대출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망하잖아요. 그러면 빚쟁이 되는 거야. 네.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빚 갚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 일이 많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전국의 빚쟁이분들이 다 빚 갚겠다고 배달 쪽 몰리고 있습니다. 배달도 점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물가 올라가면 빚 갚는 것도 한계 봉착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요, 쓸데없는 빚 같은 거 만드시면 안 돼. 내가 빚 져가지고 뭐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빚 져가지고 뭐 자영업 한다. 뭐 빚져서 투자한다. 이럴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내가 이걸로 실패하잖아. 실패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무리수 만들지 마시고 일 벌리지 마세요. 능력 안 되면 하지 마, 그냥. 뭐 대출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일하세요. 일하면서 그냥 아껴 써. 이렇게 되지 말고. 이분은 힘들겠지만 뭐 감당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자영업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딴 말 먹지 마요. 지금 한번 엎어지잖아요. 한번 실패하면 그냥 못 일어섭니다. 계속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